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계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에서의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걸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잖아요. 아파트 살이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살려야 하는 거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어떻게 살리는 걸까? 이 관계가 뭐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만나야죠. 근데 만나야 되는 게 왜 만나야 되냐면 사람과 사람이든 사람과 지구든 사람과 돌멩이든 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 이외에는 관계는 공유되지 않아요. 관계는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엄마보다 아빠하고 덜 친하잖아요. 엄마하고 더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게 아빠가 무뚝뚝해서이긴 한데 이게 들어가면 아빠와 아이가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보다 아이와 엄마가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들하고의 친밀감을 높이고 싶으면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친해질 때는 이야기를 공유하잖아요. 너 이름이 뭐야? 서로 이름을 안 다음부터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계들이 결국은 이야기만으로 형성이 돼요. 이건 인류의 탄생과 함께 지고지순한 진리예요. 이건 말고는 없거든요. 그럼 관계가 깨져서 공동체가 깨졌다는 얘기는 이야기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시골 마을에 가서 대전여주도라는 책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막 마을 답사를 다니면 어머니들한테 어머니 예전에 이 마을 살기 좋았던 마을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럼 얼마나 살기 좋았다고 옆집에 젓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옆집에 젓가락 몇 개 있는지 알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옆에 자식이 몇 명인지 지금 밥 먹는 애들이 몇 명인지 이걸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살기 좋았던 마을의 기억을 얼마만큼 깊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판가름할 만큼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아파트 살이가 퍽퍽하고 한 이유도 공유하고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로 생기는 게 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과격하게 해결이 된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마을 만들기 사업 처음 시작했던 초창기에 캠페인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황문희 국장님은 20대 때였는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경기도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한 집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도 그냥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 비슷했던 거죠. 아파트에 이렇게 올라타면 뭐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고 요즘에는 대면 핸드폰 보거나 그 엘리베이터에 거울 붙어 있는 이유가 또 그 민망한 거를 이렇게 거울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대면 하게 어디 몇 층 되면 몇 층 사는구나 올라가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어느 날 그 아파트에 어떤 아이들이 이사를 왔는데 이 집 꼬마애가 포스트잇으로 엘리베이터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글자 써 붙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초등학교 4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얼마 전에 몇 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앞으로 반갑게 인사하고 지내요. 이렇게 붙인 거죠. 포스트잇을 하나. 이게 공익 광고로 나왔었을 거예요.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웃집 엄마들 하나씩 붙인 거예요. 그래 반갑다. 나는 몇 호에 사는 누구 엄마야. 앞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반갑게 인사하자. 환영한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막 하나씩 둘씩 붙이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잇으로 막 도배가 된 거예요. 이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서로 인사 안 하고 배기기도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안녕. 난 이 포스트잇은 여기 아줌마예요. 이렇게 이게 막 분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공유가 시작된 거죠. 이름을 안다는 것, 몇 도에 산다는 것으로부터. 그럼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어운동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다 내밀한 사적 이야기까지 공유하면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동체라면 이런 내밀한 사적 이야기 말고 공동체로서 마땅히 공유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로서 공유해야 할 마땅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당군 할아버지 얘기를 배우고 조선왕조실록 얘기를 배우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배우고 이거 왜 배워요? 우리 뿌리잖아요? 뿌리긴 한데 이 흐름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물론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하게 생긴 외형을 갖고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들을 더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것은 역사의식인 거죠. 그리고 역사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흐름이에요. 흐름과 결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좀 이따 마을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만큼 공동체라면 당연히 마땅히 공유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성원들은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습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살았던 고향이 우리 고향 마을 이름은 구바이골이었어요. 구바이골. 근데 그냥 구바이골인 게 비다 할 수도 있지만 저같이 어려부터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는 이게 어른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저씨 왜 우리 동네 이름은 구바이골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시죠. 너 진시황 알지? 알죠? 진시황이 뭐 했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너 장성을 만리나 쌓으려면 성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 너무나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진시황이 중국 내에 있는 돌들도 구했지만 장수들을 그 중국 주변 나라까지 다 파견을 해가지고 큰 성돌을 주워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온 장수 하나가 큰 성돌 9개를 싣고 우리 마을 앞에 딱 당도했을 때 중국에서 전갈이 왔대요. 오지마. 왜 갖고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성을 다 쌓았으니 장군들은 속히 귀국하시오. 이 전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은 그 무거운 성돌을 끌고 갈 필요가 없어서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그 신장로 건너편에 있는 논에다가 9개를 이렇게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전 못 봤어요. 경지 정리하면서 이걸 다 폭파시켰어요. 지금 같은 정서면 남겨놨을 텐데. 왜냐면 우리 마을 이름을 만들어낸 신성한 자원인데. 근데 이때만 해도 우리들의 이 인식은 돈 안 되는 건 다 부셔였잖아요. 여기에 벼 몇 마지기를 더 심을 수 있는데 부셔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 9개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말에 구바이골이요 라고 얘기해주더라고요. 진실은 아니겠죠. 하지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리말의 그 민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얘가 구바이골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너 우리 마을이 왜 구바이골인지 알아보고. 저는 잘 모르는데요. 하면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마을 사람인 거죠. 마땅히 공유해야 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운동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천지빛깔로 있는 거예요. 널리 있는 거예요. 뭐 아파트 막 한빛 아파트, 그럼 한빛 아파트 역사는 우리 역사 아닌가요? 역사죠. 처음에 한 20년 됐나요? 한빛 아파트? 처음에 30년 전에 한빛 아파트를 왜 저렇게 뽐대 없이 지었을까? 되게 뽐대 없이 짓지 않았어요? 조합주택이가 싸게 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들은 공유되어야 돼. 한빛 아파트가 왜 저렇게 뽐대 없이 멋대가리 없이 졌는 줄 알아? 싸게 지으려고. 이렇게. 세멘트도 부족해가지고 모래만 바다에서 있는 모래 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구나. 이 한빛 아파트만 해도 거의 최강권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빛 아파트의 얽힌 이야기들만 정리를 해봐도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마을의 역사잖아요. 마을의 자원이고 이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기록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 마을에 살고 있는 1차적으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한빛 아파트는 왜 생겼고 언제 생겼고 몇 세대가 살고 있으며 뭐 그 다음에 이주와 새로 들어온 게 많은지 세대별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뭐 60대가 많은지 애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 한빛초등학교는 그때 같이 생긴 건지 전부터 있었던 건지 어원초인가요? 어원초가 뭐 어떻게 된 건지 막 이런 역사들. 그리고 도대체 이 유성구청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것인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죠. 어운동이 갖고 있는 거. 뭐 청년들 활동이 딴 동네마다 많다는데 청년활동은 처음 어떻게 시작된 건지 지금 어디까지 온 건지 도시재생 성공적으로 잘했다는데 여기 어운동의 도시재생 역사들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떻게 갈무리가 되었는지 마을관리 사회적 도적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기 어운동이 예전에 다 논밭이었을 거 아니에요. 다 논밭이던 시절에 살던 어르신들 찾아내가지고 여기 논밭이었던 시절의 풍경은 어떤지 혹시 그때 들리라다가 찍으신 사진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옛날의 모습들 다시 한번 복원해보고 막 이런 어떤
이걸 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이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공간이 가진 어운동이라는 공간이 가진 문이 나이테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만든 이유는 공유하기 위해서. 근데 이 공유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대한민국 역사가 우리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상식, 지식 이런 측면의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흐름이라는 게 일종의 결이거든요. 결. 제가 아까 마을계획 수립 사업 얘기했잖아요. 마을계획 수립 계획 사업 중에 좀 이렇게 나중에 막 처음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만 얘기가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에 있는 사업비 펀딩 이렇게 매칭을 해서 펀딩해줄게라고 하니까 막 이제 창의적 아이디어도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일수록 합의구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백인 백색이에요. 백인 백색. 그리고 백인이 100가지 이야기를 하면 그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으로 이야기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을 때 좀 힘들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미디어,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언론이 필요한, 미디어가 필요한 이런 언론이 공공 소통 채널이 필요한 이유가 국민들 사이에서 결을 형성하기 위해서예요. 딴소리가 안 나오게. 흐름이 있어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운동이 논밭이었던 시절부터 쭉 지금까지 발전해오고 변화했던 흐름, 그 흐름이 어느 시점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현재? 이 현재죠. 이 뒤에 또다시 흐름을 만들어 갈 거예요. 과거에 이 흐름을 주민들이 맥없이 그냥 봤다면, 이게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까? 맥없이 그냥 흘러갔다면 이제는 이걸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점점 주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상상하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이걸 상상하기 위해서 이 흐름을 공유하는 거예요. 앞서서. 그래야 공동체 구성원들이 비슷한 결을 형성할 수 있어요. 상상의 결. 그래야 100명이 모여서 논의를 할 때 이 결 안에서 나와요. 이 결 안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누군가가 막 외국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막 똑똑해요. 경험도 많고. 와가지고 야, 대한민국은 앞으로 발전하려면 스키장하고 골프장으로 발전 전략을 짜야 돼. 너 필리핀 골프장 가봤어? 막 이런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일견 맞지만 일견 틀린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산이 많고 국토는 좁고 막 이런 데서 골프장과 이런 거로 발전 전략을 스키장으로 세우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지금 추세하고 안 맞잖아요. 이건 대한민국을 잘 몰라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나오는 오류들이 있어요. 이 오류들을 줄이고 결을 같이 해야 돼요. 이게 주민 참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두 가지 중요한 거죠. 하나는 이것도 이야기인 거거든요. 하나는 이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게 공동체 복원이에요. 이게 한 가지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결을 형성하는 거예요. 결을. 이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근현대사 이렇게 쭉 보셔도 이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구나. 일제강점기에서 애석하게도 우리가 승전국주의를 갖지 못하는 일본의 항복에 의해서 그 해방이 된 식민지 국가였다가 미군 정기를 거쳤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계속 혼란스러운 이승만 독재와 싸웠고, 제가 뭐 이승만을 평가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승만 독재와 이거 팩트니까요. 이승만 4.19가 있었으니까 이승만 독재와 싸웠고,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독재와 싸웠고, 전두환 독재와 싸우면서 87년에 되어서야 얼마 안 됐어요. 대통령 직선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투표한 게. 그렇게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역사들을 알아야 우리나라의 흐름이 좀 어떻게 가. 이 흐름 속에서 주민자치, 분권, 마을공동체, 도시제 이게 다 이 흐름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80년 민주화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 얘기하고 있겠어요? 못하죠. 분권과 자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를 해야 다음 흐름들에 대한 상상을 하고 결을 맞춰갈 수 있는 것처럼 이걸 좁혀서 어운동으로 가져오면, 어운동 주민이라면 당연히 어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공유해야 비슷한 결에 함께 갈 수 있는 결에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상상은 공동체적 상상인 거죠. 개인적 상상이 아니라. 개인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저기다 풀장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다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맥락 있게 동의받을 수 있는 상상을 하려면 저기다 풀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영장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된 상황에서 이벤트처럼 막 만들고 짓고 하고 이거 아닌 게요. 한번 안 하고 부시고 막 또 새로 짓고 해가지고 버려지는 돈들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 돈들을 모아서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에 쏟아 부으면 차라리 이렇게 해서 낭비되는 돈을 훨씬 아끼면서 더 나은 마을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 본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록가로서 공유할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건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어운동 주민이라면 어운동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어떤 분은 더 깊은 관심 있으신 분은 고고학적 관점에서 선사시대의 어운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저기 뭐 이웃한 동네에서 청동기 뭐가 발견됐으니까 이게 지형으로 볼 때 여기도 음악 찍고 사는 사람들이 뭐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역사적으로 조선왕조 실록에 이 어운동 지역의 옛날 이름을 찾으셔가지고 키워드 검색해 보셔가지고 야 조선때 여기에는 이성계가 말이야 어디 갔다가 한양을 다시 올라가는 길에 요 앞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커. 막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누구 여기 유성천 바로 앞에 있는 유성천 되게 중요한 어운동 자원이잖아요. 저 유성천의 기원과 저 발원지는 어디지? 저기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지? 쟤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막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난 자연생태에서 저 유성천 알아보고 야 여기 춘대가 엄청나게 궁동이라는 땅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여하튼 춘대가 엄청나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옛날에 저게 다 산이었던 것 같은데 저 산자락이 이렇게 어디까지 흘러내려온 것 같은데 저 산이었을 때는 이쪽 부분의 일대의 삶이 어땠을까? 막 이런 거만 파헤쳐 볼 수도 있겠고 난 그거 너무 먼 얘기라 힘들어. 그러면은 여기에 논밭이었다가 이렇게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던 그 시점에 이곳에 사셨던 분 어르신들 찾아내셔가지고 어르신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들이대고 앉아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어르신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어르신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개발 막 될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막 아쉬운 건 없으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천왕당 같은 건 없었나요? 아니면 옛날에 동네 주민들이 같이 먹던 동네 우물 막 이런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선왕당, 우물, 둥구나무 이런 거는 옛날 여기가 공동체성이 살아있던 시절에 되게 중요한 마을의 그 구성 요소들이에요. 특히 우물. 당시에 시집살이 하던 그 며느리들이 공식적, 비공식적이죠. 비공식적으로 시어머니 뒷담화 깔 수 있는 표현이 그러네요. 시어머니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새댁들이 물동이고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마을 취재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을 취재하면서 다 주워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우물 옆에 감나무라도 하나 자라면 제가 그런 마을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는 감은 마을 안에서 암묵적으로 새댁들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물동이 이고 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물 깃고 빨래하고 쌀 뭐 씻고 하던 새댁들이 하나씩 따서 드시세요. 뭐 그런 추억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우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물이 어디 있었어요?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물에서 벌어졌던 혹시 재미난 일들이 있었는지 둥구나무 뭐 그리고 물이 풍성하지 않은 마을은 그 우물을 7월 칠석이면 칠석제를 그 우물에서 지내요.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물을 막 깨끗이 치워요. 이런 게 공동체성인 거예요. 니네 이 물 우리 같이 먹는 거잖아. 다 모여. 여기 안 나오면 이제 공동체에서 팽당해가지고 토마시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이제 거기는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마을에서 못 살고 고침짓 싸들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공동체성이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착하고 지금 사람은 독해가지고 공동체성이 무너진 거는 아닌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서 근데 이런 거를 기록해두면 뭐 재밌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우물 청소하고 재 깨끗하게 그래 깨끗한 물 나오니까 재도 올리고 음식도 이렇게 나눠 먹고 막 풍장 치면서 놀고 하는 이런 거. 야, 이런 걸 알면 운동에서 이런 걸 재현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비슷한 일을 해볼 수는 없을까? 뭔가 함께 모여서 마을의 공동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를 함께 뭐 이렇게 치르고 잔치도 열어보고 하는 거를 어르신들의 고증을 받아서 어원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교장 선생님이 협조를 얻어서 뭔가 같이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걸 쓸데없이 왜 하는 거요?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냥 하면 좋잖여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런 기록들이 이루어지면
원래 원동에서는 1960년대까지 저기 또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논리력과 설득력이 확 달라지는 거죠. 이 흐름의 맥을 함께 하는 거예요. 상상의 영역 자체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운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파헤쳐보고 두드려보고 끌어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요. 아까 얘기했던 어르신들. 근데 사실 어르신들이 좀 급하긴 해요. 아쉽게도 세월이 어르신들을 계속 붙잡아두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빛 아파트 1세대 입주자 이미 원주 그러니까 처음 아파트 분양받았던 분들 이미 연세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 빨리 인터뷰해서 그때 당시에 분위기는 어땠는지 조합 그때 당시 조합이 진 거면 조합원이었던 분들한테 조합 구성은 처음에 어떻게 됐던 것인지 이거를 누가 기록하겠어요? 한빛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하면 제일 좋죠. 그 한빛 아파트에서 벼스 없어지고 정아지 없어지고 이런 거하고 참 얘기가 많아요. 맞죠. 네. 우리가 들어보면 한빛 아파트 거의 책 한 권 나올걸요? 제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한빛 아파트라는 책이 하나 딱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록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 저렇게 서울시가 저렇게 막 오래된 낡은 아파트 중에 재개발해가지고 부셔야 되잖아요. 근데 막 1970년대 지은 아파트야. 그러면 기록가 팀을 하나 이렇게 짜가지고 서울시가 공공예산 줘서 기록을 맡겨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전시도 하고 인터뷰하고 영상도 틀어놓고 막 폐허가 된 아파트 사람이 안 살아서 폐허가 된 아파트에서 전시도 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아파트의 역사도 설명해주고 이제 곧 없어지는데 이 아파트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요. 옛날 구조 보시면 아파트 실내 구조가 이렇게 생겼었고요. 여기에 살았던 어떤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이런 거를 다 아카이브를 해놔요. 이런 거를 그 마을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것들을 찾아서 기록해 놓으시면 근데 우리가 하는 기록은 전문 아키비스트들이 하는 거하고 달라서 철저하게 공유를 전제로 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게 마을거리 사회협동조합의 숙제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많이 어운동 주민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나도 이런 것만 해보니까 전문 기록가가 되는 느낌이야 라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록할 대상을 편하게 자원이라고 표현을 해보자고요. 어운동의 기록 대상의 자원이라고 이거를 표현을 쉽게 해보면 이 자원이 갖고 있는 가치를 드러내요. 가치와 의미.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자원이어서 이런 의미가 있어 라는 걸 드러내야 돼요. 이걸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올 하반기에 하실 마을 안내자 양성 과정에서 코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럼 지금은 이제 도시 중심의 여행을 하셨다라면 이걸 잘 만들어내시면 한빛 아파트도 여행 코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외지에서 우리 언덕 보고 싶어요 해서 왔을 때 한빛 아파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단순하게 이 한빛 아파트의 역사는 이렇고 몇 세대가 살고 드러난 객관적 사실만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여행 안내자 방문객 탐방객들은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이 한빛 아파트가 어운동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역량이라고요. 기록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자원이면 기록 대상일 것 같다라는 것이 찾아지면 개인적 사유를 통해서 이 자원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탐방객들에게 이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잘 설명할까가 안내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마을관리 사회조합동조합을 방문했으니까 마을관리 사회조합동조합을 이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마을관리 사회조합동 이러한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러이러한 활동들을 했으며 이런 사업을 했어요 라고 안내를 해줄 건데 이 마을관리 사회조합동조합이 어운동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재밌는 이유가 여기에 계신 이 모든 분들이 같은 자원을 놓고 해석하는 가치와 의미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20대 여성이 보는 가치와 의미, 40대 남성이 보는 가치와 의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이 가치와 의미는 정답이 없어요.
대신 설득력은 가져야겠죠. 이건 그래서 한 단계 제가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이걸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운동 이야기를 내가 발굴하고 기록하는 그 과정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 기록, 여러분들이 다 기록과로 만약에 참여하신다라면 내 취향에 맞는 기록 대상들을 찾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했듯이 나는 공간에 관심이 많아. 그럼 공간 중심으로 찾는 거예요. 아우 난 사람 얘기 듣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 그럼 이 사람들은 인물 중심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운동 토백이, 뭐 어운동의 괴짜, 뭐 어운동의 일꾼,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 이유가 가치와 의미예요. 가치와 그 이유가. 어렵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요게 되면 이야기를 기록하는 과정들이 훨씬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것들 공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뭐 유성구청의 역사를 한번 저 청사에 대한 역사를 한번 기록해봐야겠다. 그래서 청사가 여기로 결정된 이유. 왜냐면 그러게요. 유성구가 여기 중앙인가요? 여기가? 적절한가? 지금은 안 적절한 것 같은데요. 그죠? 못 가는 딴 데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시고 못 가요. 근데 언젠가 갈 수도 있을 그러면 거예요. 쉽지. 우리가 안 가겠지. 그러니까 간다고요. 딴 데도 이제 저기 도안 예. 그쪽에서 이제 저기 구암 쪽으로 막 끌어갈 수 있는 구암, 그러네. 구암 그 터미널 들어서 싶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거기 가야겠네요. 무서워 아저씨. 보내고 저 공간 주민들 달라고 해서 주민들 있으세요. 기록관도. 하여튼 이런 어떤 공간이 취미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이러면 그렇고 아니면 역사 사실 그 역사를 기록해봐야겠다. 뭐 역사를 한번 기록해봐. 이건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사업계획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록단 정도의 단을 형성을 하시고 단장을 구성하셔서 각자 어떤 걸 기록하실 건지 이게 나눠보기도 하고 서로 기록해온 결과물들을 서로 한번 보면서 코멘트도 좀 해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걸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면 잘 되고 공공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공공에서 이 기록 과정을 좀 더 깊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 재원도 지원을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요 좋게 기록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뭐 마을 기업 같은 거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잘 되면. 그래서 이게 또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그 마을의 이야기는 그 마을 사람들이 기록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여기 유성 어운동 아카이브 하는 거 여간 토마토에 5천만 원 줄 테니까 1년 안에 뭐 차 한 번 만들어주세요. 하면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죠. 하지만 그렇게 이 기록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록 재밌을 것 같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정말요? 근데 이 기록의 수단은 이렇게 영상도 찍고 하시지만 사실은 글짓기. 맞아. 그렇지. 그 내용을 듣고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이 글 영상도 언어잖아요. 영상 언어. 이게 언어예요. 그러니까 글짓기가 되지 않으면 보너스로 이제 이거 글짓기 강의할 때 해드리는 건데 보너스 이 아카이브 과정의 수단이 이제 글짓기니까 이 짓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양념치고. 이 짓다라는 동사가 되게 재밌어요. 개가 짓다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강의하다가 자 우리 짓다라는 동사를 어디다 쓸까요? 손 들고 막 개가 짓다 막 이렇게 하는 애들 개가 짓다는 이 짓다라는 동사가 제가 건축가를 만나서 인터뷰하다가 와서 기사를 쓰는데 건축가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퇴직 이제 은퇴한 건축가인데 건축업자죠 정확히 40년 동안 건축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내가 원하는 집을 딱 짓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평생 나를 위해 고생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너는 어떤 집을 원하니? 딱 이러가지고 네가 원하는 집을 내가 지어줄게. 이걸 딱 지어주고 은퇴하신 분을 인터뷰하다가 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이게 나도 건축인할 걸 그랬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이 짓다라는 동사를 딱 접했는데 이 짓다라는 동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짓다라는 동사가 어디다 쓰죠? 집을 짓다.
농사를 짓다. 그렇죠. 밥을 짓다. 그래요. 또 글을 짓다. 이거 제가 원하는 뒤에 나옵니다. 글을 짓다, 농사를 짓다, 밥을 짓다, 집을 짓다. 식주 빠진 게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한테 낯설겠지만 어머님들은 그렇게 낯설지 않는 말이에요. 옷 지어 입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옷을 짓다, 밥을 짓다, 집을 짓다. 이 의식주잖아요. 제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 짓다라는 동사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 행위에 이 짓다는 동사를 붙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선생님? 아니 그 옷을 짓다 하다가 그 옛날 초가지 그 저희 애기랑 막내랑 갔는데 거기 나무로 된 물레가 있었는데 나무 틀이 있었어요. 실이 막내가 엄마 얘 선풍기를 나무로 네, 예전에 저도 그 경험은 없지만 물레 돌려갖고 실을 잤다라고 잡는다라고 실을 잡아가지고 옷을 지었죠. 의식주잖아요. 맞아, 움직임 바람 나온다. 농사를 짓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글을 짓다는 좀 이따 얘기하고 농사를 짓다도 그렇고 웃음 짓다. 이게 낭만적이신 분들 모이는 데 가서 물어보면 웃음 짓다, 미소 짓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 짓다라는 동사를 제가 막 글 쓰면서 흥분한 거예요. 와, 이 짓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깊은 뜻을 갖고 있었구나. 우리 선조들은 짓다라는 동사를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영역에 붙인 거예요. 사람이 옷을 못 입고 안 입고 밥을 못 먹고 집도 네? 재진다도 있는. 제가 그 다음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감탄하다가 그 생각에 미친 거예요. 죄를 짓다도 있는데 이건 뭐지? 생각하다가 저는 이제 우리 선조들에 대한 막연한 신뢰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사람인 이상 크고 작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여기 우리 죄를 안 짓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계세요?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야, 이런 깊은 뜻이?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죄를 짓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구나. 긍정적으로 약을 짓다. 그렇잖아요. 짓다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글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글을 짓다. 지어낸다. 이 글을 짓다. 글을 쓴다. 글을 만든다. 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글짓기 대회라고 했지 글쓰기 대회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글짓기 대회가 있잖아요. 밥짓기 대회가 있었으면 밥짓기 대회였을 거예요. 옷짓기 대회. 그게 재밌잖아요? 왜 글짓기라고 했을까?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까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글을 한다는 건 권력이라고. 글을 한다는 것은 권력이라는 얘기는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글을 안다는 것은 적절한 사명감이 없으면 글을 칼하고도 비유하잖아요. 정말 칼자루 제거하고 같은 거예요. 글을 가지고 칼처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글을 안다는 거.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남자들을 볼 때 신원석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몸과 얼굴과 말재주와 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 글이라는 거는 어르신들이 옛날 선조들이 봤을 때는 뭔가의 총화예요. 그게 뭔가의 총화냐면 글을 짓는 행위는 말이 먼저 나왔을까요? 글이 먼저 나왔을까요? 말이 먼저 나왔죠. 이 말과 글은 사실 순서는 이렇지만 같은 결이에요.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일까요? 생각이죠. 이 생각을 결국은 표현해내는 게 말과 글일 뿐이에요. 글을 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한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날 때 제일 많이 혼나면서 듣는 말이 뭐예요? 말대꾸한테? 거짓말. 말대꾸 많이 하셨나 봐요? 저는 그렇게 혼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혼날 때 자꾸 말을 혼낼 때 아이가 말대꾸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많이 혼났던 게 생각 좀 이렇게 생각이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생각은 사람이라면 사람다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생각의 연속을 조금 힘든 말로 사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 짓기는
결과물이 한글로 나온 텍스트, 제가 나오는 이 강의자료처럼 텍스트일 뿐이지 본질은 사유예요. 사유. 아, 나 글짓기 잘 못하는데 글짓기가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 하는 얘기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난 이게 안 되라고 서운해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는 50년 동안 경제 성장만 막 했지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50년 경제 성장을 대가로 치른 뭐라 그래야 되죠? 상실 뭐 그런 거예요. 이 사유하는 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린 잘 안 해요. 자라나는 아이들은 더 하죠. 제가 우리 청년들 앞에서 꼰대 소리 듣기 딱 좋지만 네, 더 하죠. 이거 우리 잘못이죠 뭐. 우리가 잘못 아이들에게 환경을 조성해 준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사유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네, 우리 학교 초등학교 갔다 와서 학원을 못 다녔잖아요. 혹시 어머니 학원도 다니셨어요? 아, 유치원에 아니셨다길래 학원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와서 밭일 도와드리지 않으면 놀아야 되잖아요. 창의적이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심심한 거예요. 어떻게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게임기도 없지, 뭐 오락실도 없지. 아이들하고 놀려면 오징어 가이생을 하든 더하기 빼기를 하든 규칙을 정해야 되고 고무줄을 하든 뭘 하든 막 우리 뭘 할까부터 시작해서 합의 보고 막 애 하나가 나누면 깍두기도 시켜줘야 되고 깍두기는 어떤 규칙인지를 또 설명해줘야 되고 이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이 환경 자체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회가 없어요. 이게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이 결국은 그거의 가치와 의미를 뽑아내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기록할 거리들이 생겨요. 이게 여기에다 있거든요. 가치와 의미를 뽑아낸다는 일이 대상을 사유하는 일이에요. 대상을 사유하는 일. 그래서 이게 글짓기하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로 하세요 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사유는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난 저거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좀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럼 이게 사유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 대상을 파고들고 싶어요. 그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내가 기록가로서 이야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내 안에 무엇인가가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막 성장하고 커지고 와 이거 제법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기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기록과 과정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었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받고 원래 제 강의 질문은 잘 없는데요. 그 처음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아직까지 우리는 생각이 없잖아요. 사유가 없고. 근데 그래도 오셨을 때 아, 응원동에는 이런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고 혹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아, 저도 어운동은 잘 몰라서 자주 오긴 하는데 근데 올 때마다 드는 생각은 과학도시 대전이 이제 대동연구단지가 만들어서 시점하고 저 한빛아파트 들어서는 시점하고 연구소 네, 맞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동연구단지는 이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은 많아요. 저거 다 대덕구에 들어왔어요. 제 대덕구 관광재단 신입사원 이제 한참 지난 일이니까 비밀 조항이 없어야겠죠. 신입사원 이렇게 인터뷰 심사하러 갔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대덕구는 대덕연구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덕연구단지 대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드리는데 재밌어요. 근데 대전이 대덕연구단지와 인연을 맺고 도시가 어떤 형태로 영향을 받아서 변하기 시작한 데가 여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전환의 시작점 뭐 이런 측면으로 어운동을 바라봐도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제 그런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올해 50주년인가? 그 연구단지는? 50주년. 그리고 한빛아파트 30년이에요. 네, 30년. 뭐 30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어운동이 또 한 번의 전환을 맞는다면 어떤 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이 어운동 공간. 이거 좀 약간 힘들긴 한데 한 번쯤 접근해보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자원들을 막 기록해 놓으시면 함께 그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이 기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 어떤 공간의 이야기, 뭐 이것들을 쫙 취합해 놓고 이렇게 한번 쫙 보면 어운동이 새롭게 보이시는 경험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이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조율합니까? 네. 다 합리다 파트를 기록하려고 달려들 필요 없죠. 아니,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근데 하여튼 어운동은 대전의 어떤 과학도시 대전으로서의 전환기에 카이스트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또 충대도 그 사이에 분동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있고 그러다가 엑스포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을은 이 어운동이라는 게 생긴 게 사실은 이 충대 카이스트 연구단체가 이 생기면서 세 개가 생기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거를 기점으로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주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여기가 다 띠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거 구명동에서 오신 분, 삼전리에서 오신 분, 이거 연구단지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거에서 저기 다 땅이 들어가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 골목길이 진짜 진흙탕이었거든요. 그 길이 지금 생각이 안 나.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항상 차가 빠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연구단지 처음 우리 와갖고 이거 만들 때는 또 딴 데서 살았다가 이거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옛날 얘기를 만약에 그분들한테 들으시면 저쪽 동네의 얘기와 이쪽 동네의 얘기와 여기 동네 얘기가 한 세 군데 정도 나누면 그 정도의 동네 분들이 아마 살아 계시긴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30년의 원주민인데 갑자기 생각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 시멘트 뭐가 없어가지고 바닷가에서 모래를 갖고 와서 이걸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건 하는 말. 아니 그때 없어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 시멘트가 공급이 안 됐었어요. 제가 원주민이라 그때 같이 여기 제가 했었거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전 지역에 이런 아카이브를 해서 좀 이렇게 체계화된 그 우리가 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중부에서 온 거를 저 도서관에서 한번 모셨거든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 여성분은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중부는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중국에서부터의 독립과 신체호식을 다시 연결해가지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을 딱 가니까 4.3 독립운동 했는 거하고 그걸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성군과 더 가지 유성군 뭐 하고 있었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한다 해서 참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그 길을 한번 따라가고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길에다가 그걸 다 만들어놨어. 이쪽 길은 중고는 아무래도 이제 대전의 시작 지점이니까 다양한 형태. 예전에 대전의 역사하면 사실 중부의 역사였죠. 중부가 핵심 행정 타운이었으니까 시청 거기 있고 경찰청 거기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아카이브적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막 하는 데는 아직은 다 파편적으로 이제 기관마다 개인마다 막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중부기록관이 만들어져서 공공에서 이제 이것들 다 취합하고 전문가의 눈으로 분류하고 보존하고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 하는 데는 중구에 그 산성마을 신문 하시는 이기전 대표가 산성동에서 마을 신문도 만들고 계시고 마을 그 산성동 마을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나름 선도적이죠. 산성마을 신문. 거기가 그 요지 예. 이사동. 예, 이사동. 거기 건너. 운동요지. 네, 이사동도 재밌죠. 거기 아직 기록이 지금 이렇게 나와요. 아직 뭐 여기 가보세요. 그러니까 기록에 대한 벤치마킹을 그러니까 도시에서 벤치마킹하러 여기 오잖아요. 그것처럼 기록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데는 많지 않고 청주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청주가 문화도시 선정 키워드가 기록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마을 기록관을 7개나 8개가 하는 거 있어요. 동시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미술관마가 이렇지 막 열린 도서관 만들어놨지. 청주가 정보 사업을 잘 받아요. 난 심지어 좀 공항만 생각했었거든요. 자, 오늘 강의하느라 고생하셨고요.